10장 사회발전의 강력한 도구 계량학, 여기 이제 막대 저울은 든 여신상이 이제 보여지죠. 이게 이제 계량학, 이게 이제 이게 수학하고 어떻게 사회 발전과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량화, 계량화를 통해서 내용을 본다. 세금 징수라든지 교역이라든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도량형 제도가 생겨나고 또 자연스럽게 척도가 사용되고 신장을 재거나 뭐 곡물을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재거나, 그리고 19세기부터는 이제 객관적인 인공 척도가 채용되고 또 과학의 진보에 따라 이제 계량법이 탄생됐지. 요즘은 이제 나노 정도 레벨로들 얘기하고 있죠. 자, 수량화의 필요와 연구. 1990년을 전후해서 이제 퍼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이게 퍼지 선풍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터진다, 꺼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고, 자연풍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그 당시에 나오던 것들이에요. 퍼지, 애매함 이론이란 이 컴퓨터의 1이나 또는 0으로만 한 디지털 외에 0.3, 뭐 0.7이라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간과 좀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에겐 yes, no에만 익숙한 컴퓨터와는 달리 약간은 동의하고 또는 약간은 좀 거부감이 있고 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수학에 반영된 게 퍼지 수학이에요.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상적으로는 퍼지란 말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0, 1 하는 디지털 바이너리가 아니라 0과 1 사이에서 적당하게 중간도 있고 0에 가까운 쪽, 1에 가까운 쪽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하는 수학이 실제로 선풍기 같은 거에서 적용되고 다른 여러 군데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미를 이제 수량화하는데 이렇게 조금 춥다, 조금 뭐 덥다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세계에 인간미가 이제 적용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퍼지 이론, 언어를 컴퓨터로 수량화. 이게 1965년에 자대,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의 자대 교수가 퍼지 셋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제 퍼지 이론의 시작이고, 그리고 세탁기에서도 이렇게 적절하게 센서가 인식해서 딱 터지고 꺼지고가 아니라 뭐 살살 돌기도 하고 빨리 돌기도 하고 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 술 빚는 기술자의 감각을 또 계량화한다. 그러니까 딱 0, 1이 아니라 적당한. 우리나라에서 뭐 어머니들이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퍼지 집합은 작다 크다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경계를 약간 애매하게 만든 그런 집합이다. 이런 20세기의 새로운 발상의 수학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전의 수학과는 아주 다른 이런 수학들이 또 탄생합니다. 또 카타스트로피 이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다 그러면 한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성장할 수 없잖아. 어느 정도 가면 파국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수학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학생 때, 내가 여러분 만난 나이 때는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파국 이론이 큰 이슈여서 그때는 그런 책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많이 읽고 그랬어요. 수학에서도. 어쨌든 계량화 사회의 건설, 도량형 단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5,000년 역사 중에서 이 도량형 단위는 거의 자연적인 척도였는데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부터는 세계 공통의 기준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진짜 목숨을 걸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항해를 하려면 적당히는 안 되고 진짜 정확한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됐죠. 예를 들어서 통상과 무역이 발전되면서 13세기에는 이제 14군을 계기로 동박무역, 또 14세기에는 북방무역, 또 15세기에는 대항해 시대에 속한 식민지 속국가의 약탈적인 교역, 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각 국가 간의 도량형 제도와 단위가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을 동시에 서로 자각하게 됐고, 프랑스에서 단위의 통일을 강력하게 바라게 됐고, 1790년이 돼서 이제 겨우 7명의 도량형 설치위원회가, 이제 그 중에 4명이 수학자였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약 7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법이 1790년에 탈레랑의 제안과 그로 이제 시작돼서
지구의 척도부터 북극 사이의 자오선의 길이의 1천만 분의 1의 길이를 1m로 정하고 프랑크 덩커트에서 파리, 바르셀로나의 거리를 실측해서 그게 1100km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탠다드가 생기게 된 거고, 여기까지 보여진 거죠. 이 미터법의 장점이 이제 단위의 기준이 확립되고 십진법이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하고, 그리고 단위 간 사이에 관련이 간단 명료하고, 미터, 뭐 킬로미터, 밀리미터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터법도 이제 여기서 뭐 나노도 가지고, 뭐 데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하고, 뭐 여기서 테라. 여러분 요새 이제 저기 외장형 하드 사면 다 뭐 최소한 2테라, 4테라, 8테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때만 해도 테라가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이게 이 책이 2000년에 나온 책이거든. 지금은 테라가 별거 아니지. 그때만 해도 나노가 굉장히 신기한 거였지만 지금은 나노 이하로 좀 내려가고 있죠. 계속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저자가 캠브리지 천문대 경도 영선에 찍어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아까 그 미터지를 만든 이제 파리에 있는 국제 도량 국이에요. 자, 일본에서도 1909년에 이제 도량형법이 제정되고 1946년부터 개정 전부터 1951년에 이제 계량법을 제정했고, 1984년 7월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국제 단위로서는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가 있고 조립 단위가 있고, 여기 미터, 뭐 킬로그램, 뭐 초, 암페어, 레디안, 제곱미터, 파스칼 이런 단위들이 이제 확정이 됐고, 거기에 연력학이나 습도 온도에서 쓰는 켈빈, 광도에서 쓰는 칸델라 이런 단위들이 이제 표준화가 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단위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한 말, 두 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안 쓰는, 이제 이때 이후로는 우리도 안 쓰게 된 거죠. 저 때까지만 해도 같이 쓰다가 저 후로는 다 없어졌다고 말해도 돼요. 1799년 6월에 미터법 위원회에서 미터 원기를 만들고 1799년에 법률로 법정 단위를 정했고, 1840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1875년에는 파리 교회의 높은 언덕인 쌍클 공원 내 국제 도량 형국 인터내셔널 뷰로 오브 웨이트 앤 메저를 설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9년에 가입을 했고, 그 후로 이제 미터제 따르고 있어요. 미터 원기에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길이의 정의는 이때 일으켜졌고, 질량의 정의는 여기서 정의됐고, 그리고 초의 정의는 1875년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1967년에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 세슘의 진동수로부터 이 초의 단위를 확실히 했고, 또 길이는 12자리, 시간은 15자리의 정밀함으로 측정하지만 질량은 아직 8자리를 넘는 측량법이 불필요하여 아직도 이 킬로그램 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량학과 발전, 학문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계량학이 활용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사회의 오염, 소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육체, 건강관계까지를 모두 수량화, 계량하는 방법이 측정기구와 함께 이제 발전해 왔는데, 국제 단위계가 통일되면서 이전에 익숙하게 사용되던 다양한 단위명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화는 학문과 사회 모든 부분에 퍼져서 계량 경제학, 계량 사회학, 계량 정치학, 계량 문헌학 등 새로운 이제 분야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한 간단한 문장 내용을 이제 점수화하는데 재미있다, 읽기 쉽다 같은 주관 관점에서 주어진 기준에 따라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살기 좋다, 친화적이다 같은 느낌에 관계되는 관점을 사용해 비교해서 이 그래프로도 나타내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로 퍼져나간 거죠.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은 자연과학, 그리고 저기 사회학 이런 것도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죠. 소셜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학문들은 인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그런 수리적인 그런 방법론을 택하는 경우에만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나 학교의 동료와 팀원의 관계를 계량사회학적으로 식이나 표로 계량화할 수 있는데, 이 심리의 계량화조차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량화 사회에 이미 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살고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 단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여기서 힘의 크기는 뉴턴, 압력은 파스칼, 길이는 뭐 미터, 소음 레벨을 데시벨, 열량은 칼로리 또 줄, 뭐 이런 식으로 1992년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통일을 했고, 그리고 국제 단위의 기본 방침은 하나의 양에는 하나의 단위를 사용한다. 또 7개 기본 단위와 그걸 근본으로 하는 조립 단위들로 이제 구성한다. 이런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이제 계량하는 예를 보면 워드 프로세스의 문장 등단. 이 워드 프로세스 아래 한글 들어가면 그 문단 분석 있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몇이고 몇 페이지고 뭐 원고지 몇 량 분량이고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한자 비율, 말 바꾸고 파생어 비율 이런 그 분석이 다 가능하게 된 거고 워드 프로세스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합 읽기 쉬움 지표를 이제 점수로 해서 보면은 이노우의 히사시의 이제 스스로 문장 독보는 이게 문법에 정확히 맞게 돼서 100점이 맞게 되고 법원 판결문들 이런 것들은 52.3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읽기 쉽게 써 있지 않다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도도부현의 관심 체크를 보면 여기는 뭐 이쪽은 살기 좋음, 이쪽은 친화적임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북해도 같은 데는 이제 한가하고 여유 있고 자연 환경이 많이 보존된 우리 강원도 같이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근데 교토 같은 거는 오래된 도시고 뭐 번잡하고 집값 비싸고 하니까 살기는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도쿄는 친화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작가는 저자가 이 사람이 원래 수학과를 다니다가 아마 도쿄대학 수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쿄 교대 수학과를 나와서 사범대학 수학과를 나와서 이제 교대 교수를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이전과는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관심을 실제 자기가 그 역사책만 보고 가르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그걸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사에 나와 있는 그 장소들을 계획을 세워서 계속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쓰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그 지표 중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실제로 가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밀라노에 내려서 토리노에 가서 크루즈를 타고 여기에 해서 이제 말라가로 해서 카사블랑카로 하고 이렇게 스페인 여행 카나리나 제도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뭐 돌아왔다. 이제 아까 얘기한 미터 측량의 덩커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이슬람 제국의 그 주요 표적들이 여기 있고 등등 이런 것들 그때 다 찍은 그런 거예요. 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두 개의 계량 기준. 이 사람이 그래서 저자가 30번이나 수학 탐방 여행을 했었는데 2000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유람선 크루즈 여행을 15일간 했는데 그때 의외로 몇 개의 수학적 내용들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터법과 시각에 대한 시작된 그런 기록들을 보고 이제 미터법, 도량형법의 통일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덩커크와 바르셀 간에 측정한 이걸 확인했고 그 바르셀로나 기점에 가서 찍은 사진이죠. 또 경도, 영도, 그 적도에서 영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걸 카타리나 제도의 그 영도인들 직접 가서 보고 하나의 지구 뭐 시대가 되고 선진 25국이 모여서 경도, 영도의 위치를 어디에 할까 하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후보지로 하고 세계 서쪽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카타리나 제도가 이제 거론됐었는데 투표 결과 그리니치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그 경도, 영도선이 카타리나가 아니라 그리니치로 해서 옆으로 돌아가는 이제 경도가 만들어지고 위도 등등을 얘기했죠. 그게 이제 10장 이런 계량형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수학자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보학, 암호학, 크립토그라피에 대해서 크립토그라피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